자, 5차시, 6차시는 전부 다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이 문제를 뽑을 때는 나름대로 그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그 기출된 양에 비례해서 이렇게 문제 수를 만듭니다. 요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출제되는 편에 거의 매년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약간 최근 경향을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번, 20번의 역학 문제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제법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난이도 조절하면서 이제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이제 요걸로 좀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낫다 싶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고 다 어렵고. 일단 뭐 쉬운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고3학력 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영 선수가 전 P에서 전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선수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선수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죠.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의 길이가 이동거리가 되겠습니다. 변이의 크기는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 운동이 아니면 이동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평균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평균 속도의 크기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운동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변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크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평균 속력은 요거에다 시간 나눈 거고요. 평균 속도는 요거에다 시간 나눈 거예요. 예, 시간은 똑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죠.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자동차 ABC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B는 속력이 변하면서 직선 경로를 따라, 또 C는 일정한 속력으로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네요. 이때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A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B는 속력이 변하잖아요. 예, 속력이 변하죠. 그리고 C는 일정한 속력이긴 하지만 곡선 경로예요. 곡선. 방향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등속도가 되려면 크기와 방향,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예,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나왔고요. 때에 따라서는 위치 대신에 변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결국에 나중 위치가 변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네요. 자,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했는데요. 이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필기해 두십시오. 저번에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긴 했지만, 이제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 방향. 이 속도 방향은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부호입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그러면 B의 경우 1초일 때 기울기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B. 그러면 1초 이전에도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1초 이후에도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쭉 마이너스죠. 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였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였으면 속도의 부호가 결국에 방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대부분 속도 시간 그래프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얘가 속도 시간 그래프인 줄 알고 풀었으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문제를 풀 때는 두 눈을 뜨고 정확하게 한글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잘하는 애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잘하는 게 아니죠. 한글을 잘 모르는 거니까. 난 니은 이게 내가 덜 지웠네. 이것도 흔적이 보이나 이게? 그럼 동그라미겠지. 근데 급하게 수업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지웠는데 잘 못 지웠네. 자,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했는데 뭐 2초일든 1초일든 3초일든 속도는 다 일정합니다. 각각. 기울기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맞죠? 기울기의 크기가 A는 세 칸분의 두 칸이잖아요. 3분의 2. B는 3분의 3입니다. 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방향이지 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은 중간고사 치고 나면 에너지는 부호가 크기를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속도는 부호가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는 절대값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 이거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직선 운동이니까 뭐 처음 위치가 1이고 나중 위치가 3이잖아요. 요만큼이 이동거리. A의 이동거리. SA라고 할까요? 반면에 B의 이동거리. B의 이동거리는 처음 위치가 1이고요.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때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3m 갔다는 거예요. 크기는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누가 더 큽니까?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니디. 갑자기 초록색이 됐네. 안 된다고?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7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번 문제네요. 자, 그림은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두 자동차 A, B가 동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P에서 기준선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미 우리 풀이 방법은 내가 대부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푼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즉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A의 2배에다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B가 A의 2배잖아요. A의 2배죠. 그럼 A가 기준이 되니까 A를 T라고 두고 B가 2T가 걸렸다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리량이 A가 B의 4배인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A와 B의 크기는 무시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점으로 보고 요 앞대가리 있죠. 앞대가리.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다 압축되어서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편의상 L이라고 둬야 돼요. 요런 게 여러분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제 문제에서 문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걸 이제 문자로 두고 푸는 거,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처음에 과감하게 둬야 됩니다. X로 두고 싶으면 X로 두고, L로 두고 싶으면 L로 두고, 이렇게 하고 처음 속도는 0이었죠. 철수 아니고. 철수 아니고 0이었습니다. 나중 속도는 좀 모르는 거죠, 맞죠? 여기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는 모릅니다. 모른데 동시에 동시에 통과했다는 말은 없죠? 걸리는 시간이 A가 얼마 걸렸어요? 2T가 A가 T가 걸렸고 B가 2T가 걸렸습니다. 근데 A는 T 동안 L만큼 가는 거고 B는 2T 동안 L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까지 a를 t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면적하고 b를 2t까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을 때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1대2잖아요. 그럼 높이의 b는 2대1이 돼야 돼요. 예. 방금 한 말 알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인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시간이죠. 그래서 가로축 시간이 1대2잖아요. 지금. 그러면 높이가 2대1이 돼야지 면적이 같겠죠. 그 면적이 이겁니다. 면적이.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쪽에 맞게. 그러면 이 속도를 모르지만 얘를 2v, 얘를 v라고 두면 이제 같겠죠. 면적이. 예. 그렇게 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봐봐. 여기 미안하다. 다시 지울게. 나는 지울 수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반 정도부터 화살표가 시작돼가지고 아주 디테일하죠. 쪼로 해서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리세요. 왜냐면 V하고 2V를 쓸 거라고 써가지고 보조선을 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 V, 2V 이렇게 쓰면 되잖아. 요 줄이 V, 요 줄이 2V. 요 줄은 철수 아니고 0이죠. 그리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시간이고 요게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처음에는 0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은 지금 표시해야 될 게 t가 하나 있고 2t가 하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요 축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값들은 다 표시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립니다. 기울기를 일정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a는 t만큼 걸렸죠. 그러니까 속도는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어줘야 돼요. 요게 a입니다. 반면에 b는요. b는 시간이 2배 걸렸죠. 근데 똑같이 l만큼 가야 돼요. 면적이 같으려면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지 요 삼각형 면적하고 요 삼각형 면적이 L로 같은 거예요. 얘도 L이고 얘도 L이고 요 면적도 L이고 요 면적도 L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평균 속력이요. 평균 속력이 A는 얼마입니까? V죠. 요거와 요거의 절반이잖아요. V이고 B는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2분의 이게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저나 동시에 잘못한 점이 뭐냐 하면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렇게 페이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옥수 많이 틀렸을 거 아니에요.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예, T 동안이죠. 그래서 T 동안입니다. T 동안. 그래서 전체를 보고 평균을 내면 안 되고 요 T까지 요까지에 두고 풀어야 돼요. 여기까지를 두고. 그러면 여기까지 A의 평균 속도는 V입니다. V죠. 근데 얘는요. 요게 지금 2분의 1V잖아요. 2분의 1V니까 2분의 1V하고 0 더한 다음에 절반 나누면 얘 0에서 T까지의 평균 속도는 4분의 1V예요. 그러니까 4배가 맞죠. V는 4분의 1V의 4배. 저도 틀렸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A, B가 각각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도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안 내시겠네요. 왜? 선생님 틀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일수록 좋은 문제죠. 왜냐면 내가 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A가 B의 4배인 거 맞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지금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 구간이나 찾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경우에는 이거 표시해 놉시다. 평균 속력이 A는 V고 B는 4분의 1V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A는 T분의 2V예요. 옛날에 그 포켓몬고 있었죠. 2V. 물가에 사는 거예요. 걔였나? 여우였나? 너 안 했나? 포켓몬고 초등학교 때쯤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B는 가속도의 크기가 2T분의 ET는 옛날 영화에서 못 봤죠.
2t분의 v니까 요거 여러분 맞는지 보려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요거는 요거의 4배 해서 등식이 맞는지 보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 곱하기 4배. 등식이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하다가 틀린다니까요. 암산하다가. 여러분의 머리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암산해서 성공하는 경우 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초고수일수록 손을 씁니다. 지뢰찾기 해봐라고. 머리보다 손이 빨라.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다. 자기의 머리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긴장된 상황에서는 암산이 틀립니다. 수능과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는. 그래서 니은도 맞죠. 그다음 디귿 이동거리도 보세요. 딱 봐도 어차피 0에서 t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높이 보면 얘는 2v, 얘는 4분의 1v 있잖아요. 굳이 계산 안 할게요. 4배죠. 높이가 1대 4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면적이 4배가 맞죠. 그래서 기니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만 낚일 수 있는 문제네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그나마 이것들은 좀 나아요. 이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풀 것들이 이제 좀 무자비합니다. 이 그래도 번호를 봐라. 2번, 6번이잖아. 2번, 6번. 이 정도가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2학년 수준에서는 이제 중상 정도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상이라고 칩시다. 다음 시간에 풀 것들은 최상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풀 수 있으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좋거나 선행을 했거나 그런 거. 원래는 이제 안 풀려야지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거죠. 이 통합과학보다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 이게 딱 요 7페이지는 뭔가 그래도 통합과학스럽잖아.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진짜 좀 과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고3학기 평가 2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리 자제하지 말게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소단원입니다.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나도 항상 일단 뭔가 이렇게 한 대 패고 시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그런데 뭐 그래요. 자, 2020년 7월 고3학기 평가 2번 문제.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직선입니다. 정지했던 자동차가 그래도 땡큐네요. 0,0에서 시작됩니다. 0초에서 0m/s였던 자동차가 t = 0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해요. 기준선 P를 이제 0으로 잡으면 되죠. 위치. 그 다음에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t = 6초일 때 기준선 Q를 통과하고 t = 8초일 때 R을 통과하는데 치사하게도 그 중간에서부터 그러니까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줬어요. Q에서 R까지의 거리를 그래놓고 가속도 4초일 때 속력 2초에서 6초까지 이동거리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로축에 보조선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쯤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하나, 둘, 셋, 넷, 4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내가 이거 보조선을 안 지우는 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요까지.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오죠? 네 칸 나오고 쭉 가로축은 항상 대충 긋습니다. 되도록이면 길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읽을 때는 세로축부터 읽어요.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 면적이 변이. 근데 재수 좋게도 요게 주어졌죠. 0,0.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쭉 긋습니다.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잖아.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6초랑 8초예요. 6초, 8초. 왜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6초. 왜 4줄을 썼냐 하면 요게 2, 4, 6, 8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 다음에 이게 8초. 근데 사실 이렇게 꼭 비율에 맞게 안 그려도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쭉 꺾고 대충 그냥 6, 8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6,
8 이렇게 됩니다. 8. 근데 6초에서 8초 동안에 이동거리, 이자 변이가 주어져 있죠. 그게 21m예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21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속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요 면적이 21m예요. 21m. 자, 그러면 6초에서 8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요겁니다. 요거.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요건데 요 평균 속도인 이 순간은 몇 초일 때 속도예요? 7초일 때 속도입니다. 7초일 때. 자, 그러면 요 면적은요. 6에서 8초 동안의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나왔죠. 6초에서 8초니까 몇 초입니까? 2초인 거예요. 그래서 요 21은 2초 곱하기 요걸 V7이라고 할까요? 7초일 때 속도. 2초 곱하기 V7 이렇게 됩니다. V7. V7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2분의 21m/s입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7초일 때 순간적인 속도가 2분의 21m/s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점이 있어요. 요 점이에요. 0초일 때 0m/s. 그러면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울기가 뭡니까? 가속도죠. 가속도. 맞습니다. 2분의 거시기가 뭐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7초 동안에, 그죠? 7초 동안에 얼만큼 변했습니까? 2분의 21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말고 한 번 더 해. 여기 보면 1분의 7이 있는 거잖아요. 2분의 21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 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구해진 겁니다. 자, 이 가속도의 의미는 뭐냐? 기울기죠. 그러니까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분의 3만큼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쭉 볼게요. 1번은 맞죠? 2분의 3이 1.5죠. 4초일 때 속력 물어봤습니다. 자, 4초일 때 속력은 대충 4를 요쯤 잡을까요? 자, 4초일 때 속력은 얘가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분의 3만큼 변해요. 그럼 4만큼 변하면은 2분의 3 곱하기 4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려면 이게 V 4초일 때 속도인데요. 요거는 기울기 2분의 3 곱하기 가로축의 변화량 4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6입니까? 6m/s죠. 그거 틀렸죠? 요거는 7m/s가 아니고 6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초부터 6초까지의 이동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또 해볼게요. 여기가 대충 2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FM대로라면 요 면적 구해야 되는 거죠. 요 면적 구해야 되는 거지만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요 면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 출제자가 되게 세심하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얘를 2초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도로 면적을 구하면 이미 니은의 그 평균 속도를 구했어요. 이 평균 속도 얼마였어요? 6m/s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이란 걸 이미 구했어. 구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4죠. 그럼 바로 24m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니은을 이용하기 위해서 풀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겁니다. 왜냐면 좀 앞보는 문제니까. 2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풀 수 있게 약간 배려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는 학생은 이렇게 풀었겠죠. 빨리 풀고 넘어갔겠지. 그래서 기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러고 있었을 거야. 막 이때 속도 구하고 이때 속도 구하고 다시 또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했을 거야. 이미 니은에 구해놨는데. 뭐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는 생각 안 보일 수 있거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또 기항지상 이제 눈치가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래 풀었거든요. 이때 속도 구하고 이때 속도 구하고. 근데 풀고 나서 보니까 아씨 니은에 있었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아이디어를 막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풀어버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항상 선생님이 한 풀이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전은 그거보다 더 주먹구구식으로 풀린다 문제가. 나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아름답게 막 아구가 떨어지게 우아하게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요. 막 푸는 거야. 근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보면 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뜨거. 예. 예. 따끈따끈한 이제 작년 문제죠. 예.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Q를 각각 4V 그리고 V로 동시에 통과한 자동차 AB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아래에서 동시에 정지합니다. 그러면 이 순간의 속도하고요. 그때를 제가 0초로 잡을게요. 0초. 동시에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0초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했을 때의 순간의 그 시각을 T2라고 할게요. T1이라고 할 거랬네. 이게 왜냐면 T1을 다른 걸 잡아서 제가 풀이를 올려놓은 거랑 좀 맞추겠습니다. 문자를. 예. 요 딱 정지한 순간 또 동시에 여기 도달해서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을 T2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T2로 잡은 이유가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내가 처리를 한 것 같아. 처음에 내가 풀 때는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T1으로 잡았어요. 뭐 그건 이제 어느 걸 먼저 문자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원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놓은 풀이랑 좀 맞추려고 이렇게 내가 그때 준비할 때는 얘를 먼저 봤나 봐. 이걸 T1으로 하고 그럼 얘를 0하고 T2로 하자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러면 이 걸린 시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또 덜 지었네 이거. 뭐 거슬리네. 내가 되게 바빴나 보다. 3월은 원래 바쁘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거니까 이 Q에서 R까지를 좀 임의로 문자를 둘게요. B가 이동한 거니까 LB라고 둘게요. LB. 그래서 Q에서 R까지니까 여기가 LB만큼 이동하는 동안 여기 동자가 이렇게 덜 지어진 거예요. 동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LB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이다. 이걸 T1이라고 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보아가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T1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화살표를 쯤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보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하고 쭉.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좀 필기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보조선을 안 그어도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라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눈치 빠른 사람은 보일 거예요. 처음 속도가 A는 4V였고 B는 V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지한 순간이 T2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T2. 그래서 그 T2를 여기다가 표시해 놓죠. T2.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될 거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B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상황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은 A가 이동한 거리잖아요. A가 이동한 거리니까 그 면적이 L이고요. L. L은 요 V하고 T2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요 면적은 2분의 1 4V 곱하기 T2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의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2V죠. 2V 오늘 자주 등장하네. 그래서 2V 곱하기 T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2V T2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B가 이동한 거리는 LB라고 뒀죠. LB. 요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LB. 요 LB는
화살표를 이렇게 할까? 이것도 이게 더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심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LB 이것도 두껍게. 예쁘다. 예, LB는 V하고 T2로 나타내면 평균 속도가 2분의 1 V죠. 2분의 1 V T2가 됩니다. 그럼 공통점이 보입니까? 이거 보면 2V T2가 L이니까 요거는 그거의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 4분의 1 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약간 여러분의 그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또 거리로 얘기하면 A가 LB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이건 뭘 구한 거냐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한 요만큼 면적이 대충 LB라고 합시다. LB면은 요만큼이 바로 T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요렇게 세우면 됩니다. 요거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의 면적을 구하는데 그 면적은 LB이자 4분의 1L이죠. 4분의 1L은 이럴 때는 이제 공식을 쓰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요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요 면적은 2분의 1 AT 제곱이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T고요. 요게 AT입니다. AT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한 겁니다. 그럼 2분의 1 AT 제곱 그대로 적어볼게요. 2분의 1 근데 문제가 A죠. A. 근데 A는요. 요 기울기의 크기 하면 됩니다. 어차피 좀 이거 크기를 구한 겁니다. 그럼 얘는 요것분의 요건데 거꾸로 요것분의 요거 하면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요것분의 요거.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예요? T2고 요만큼이 얼마입니까? 4V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얘가 T2초 동안에 4V만큼 변하는 기울기인 거죠. 거기에 T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곱.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쯤 되면 까먹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약간 이런 느낌이 되죠. 이걸로 거꾸로 했습니다. 정신이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본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어디와 누구를 거꾸로 얘기한다. 이렇게. 이거 구하는 겁니다. 지금 T1. T1 구해야 되는 거고 요 문제 보니까 V하고 L 이런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 L 이런 건 살아남으면 되는데 얘를 없애야 돼요. 그럼 쭉쭉 우리가 적은 것 중에서 T2가 있는 걸 찾아보니까 얘가 있잖아요. 네. 얘 T2에 대해서 정리하면 T2는 2V분의 L이죠. 네. 그래서 요 T2 대신에 2V분의 L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2V분의 L을 그럼 다시 적을게요. 밑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4V 곱하기 T2분의 1이니까 이거 넣을 때 거꾸로 뒤집어서 곱하면 되죠. L분의 2V의 T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날릴 거 미리 날려볼까요? 수작업 하십시오. 그냥 요거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요거 그럼 뭐시가 되노? T1의 제곱은 숫자는 16분의 1이 나옵니까? 16분의 1이 나와서 사실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문자는 다 똑같잖아요. 루트 시험은 4입니다. 4분의 1. 근데 얘도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16분의 1이고 V제곱이 이렇게 넘어가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L 하면은 L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루트 씌우면 답이 되죠. 네. 루트 씌우면 4V분의 L이 답이 됩니다. D1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 여기 다시 보기에 힌트가 있었죠. 4. 나이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 네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